자, 오늘은 사운드, 도대체 카 오디오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어폰과 홈 오디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카 오디오 사운드를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감동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어폰 그 자체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완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홈 오디오는 어떻습니까? 홈 오디오 역시 매장에 가서 들어본 사운드가 그대로 집에서도 거의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은 사전 청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카오디오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카 오디오는 스피커, 앰프, 그 다음에 스피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 오디오를 이어폰이나 홈 오디오와 똑같이 완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스피커만 바꾼다든지 DSP 앰프만 추가한다든지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품만 구매한 것입니다. 부품을 구입했으면 조립을 하고 조립한 상태에서 제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도록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부품만 바꾸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커만 바꾼다든지 DSP만 추가해서 튜닝하는 것 자체가 가성비가 낮다고 이야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품을 사놓고 완제품처럼 소리를 즐기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카오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복 투자 없이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오디오 튜닝을 했으면 소리를 바로 즐길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제품을 어떻게 내가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오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서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선명한지 선명하지 못한지, 그런데 이 선명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인이 이전에 들었던 사운드와 비교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평가 자체도 올바른지 틀린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라는 것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평가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명도고, 이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어떻게 하면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는 흔히 얘기하는 평탄한, 이퀄라이저 자체가 평탄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카 오디오 사운드이든 홈 오디오든 사람 귀는 평탄한 사운드,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여기 20Hz, 이 20Hz부터 여기 20kHz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청 주파수 대역입니다. 자, 이 대역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다고 해서 이게 좋은 소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이 평탄한 것을 평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이 사운드 자체가 평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커브가 라우드 특성입니다. 이 라우드 특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등천 감곡선입니다. 등천 감곡선이라는 것은 또 음량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음량이 작을 때는 이 정도, 이 중음 대역보다 이 정도만 높아도 같은 소리로 들렸는데, 음량이 더 낮아졌을 경우는 저음을 더 올려야 되고 고음도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카오디오에 있던 라우드의 온오프 기능입니다.
음량에 따라서 저음과 고음을 사람 귀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량을 낮추면 자동으로 라우드가 온되고 음량을 높이면 라우드가 오프되는 것이 오토 라우드입니다. 자, 이 이퀄라이저에 대해서는 EQ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라우드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세한 것은 나중에 이퀄라이저를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스테레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스테레오는 카 오디오가 예전에 카 스테레오라고 불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카 스테레오라는 얘기는 파워풀한 사운드의 L과 R의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최초의 기기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폰과 헤드폰이 나오면서 약간 퇴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출력의 힘있는 사운드와 스테레오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카 오디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카 오디오에서 스테레오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카 오디오의 내부에 듣는 사람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 스피커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자, 스테레오를 당연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 효과, 스테레오의 이펙트, 스테레오 L과 R의 분리도를 적게 느낀다는 얘기죠. 적게 느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음장감을 덜 느끼게 돼서 감동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카오디오를 들을 때 스테레오 효과가 얼마나, 스테레오의 이펙트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쪽에 운전석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여기에서 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내 정면인데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스피커가 L과 R이 있을 때 이 사운드가 이 가운데에 있다면은 L과 R의 공간감이 이 L과 R의 사이가 벌어져서 내가 스테레오를 느끼기도 쉽고 이 무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내부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내 위치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이 가운데에 얼마나 잘 맺혀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음상과 포커스입니다. 이 음상과 포커스는 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에 이 센터 사운드의 보컬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넓게 들리냐. 그러니까 명료도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앞에 센터 대시보드 위에서 들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음상이 분명한 것은 보컬의 명료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명료도를 높이려면 이 차량 내에 있는 모든 센터 스피커를 포함해서 트위터까지 여기에 우퍼도 있겠죠. 이 모든 소리가 내 귀에 한 번에 들려야, 모노일 경우에 한 번에 들려야 이 사운드의 명료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게 당연히 명료도가 올라가겠죠. 잘 들리고. 자, 그렇게 시간을 잘 정렬하고 하면 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아주 포커스가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렬이 잘못되거나 위상이 잘못되면 이 사운드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불분명한 거고 마이크가 여기 있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면 포커스가 명확하게 잡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바로 이 음성과 포커스가 제대로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출력입니다. 오디오 사운드는 우리가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홈 오디오의 기본 출력이라고 해봤자 20에서 높아야 40W짜리 쓰지도 못합니다. 집에서 그렇게까지 높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자, 20W도 사실은 큰 거죠. 그러나 카 오디오는 보통이 40W입니다. 자, 이 40W도 소리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두 가지입니다. 소리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기본에 깔린 노이즈, 이 노이즈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작게 있다면은 이 소리, 어떤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렸을 때 이 차이가 만약에 20dB가 차이가 났다면 이 노이즈가 이렇게 크면 이 차이가 20dB라고 할지라도 이 노이즈 레벨 때문에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이 소리가 이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실제 음을 이만큼 올려줘야 이 기존 노이즈 대비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사운드, 음압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출력입니다. 이 출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스피커를 교체할 때는 스피커 자체가 낼 수 있는, 그리고 입력받을 수 있는 출력이 있기 때문에 앰프 출력도 올려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 저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어에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 도어 자체가 인크로저 역할을 하는데, 이 출력이 카오디오는 낮은데 이 안에 있는 이 용적은 이 스피커에 비례해서 너무 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피커가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용적이 아니고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쳐내야 되는데 이 용적이 너무 크니까 자연적인 텐션에 의해서 밀렸다가 나가는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순정 오디오에 있는 앰프가 약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크로저에서 나오는 사운드, 이 사운드는 사실 저음에 해당되는데 이 저음이 방 거리는 이런 사운드로 만들어지고 이 소리가 임팩트 있게 들리는 게 아니고 방방거리는 사운드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RTA에서 저음이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쳐주는 이 음압을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반복된,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의 저음이 같이 몰려와서 방 하는 소리도. 왜냐하면 한 번에 빵 하고 터트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역시 출력이 낮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출력은 음량을 올렸을 때 아까 이야기한 이 노이즈 때문에 출력이 당연히 높아야 되지만 스피커를 바꾸면 스피커 자체가 고출력의 앰프로 구동해야 제 성능을 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바꾼다는 것은 출력을 올리지 않으면 이 스피커의 성능을 제대로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음량을 올려봤을 때 음이 뭉개져서 또는 음이 거칠어져서 내가 볼륨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출력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더 높은 앰프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카오디오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저음과 서브우퍼입니다. 자, 우리는 음량이 낮기 때문에 계속 볼륨을 올립니다. 왜? 주변 노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주변 노이즈가 너무 크면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크게 들릴지라도 소음 자체가 일정하게 외부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들려오든 외부에서 들려오는데 이 소리 자체가 계속된 노이즈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중음과 고음이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리가 작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등청 감곡선, 라우드 특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저음이 이렇게 커야, 이만큼 커야 이 사운드 자체도, 이 중음과 고음의 사운드 자체도 이거 대비 이만큼 크게 들린다고 느끼는데 이게 음악 소리가 아니고 노이즈가 여기에서 똑같이 이 크기로 외부에서 들려오면은 이 사운드 자체가 이 음압이 없기 때문에, 노이즈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걸 음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노이즈입니다. 이게 높낮이가 있어서 쳐줬다 안 쳐줬다 해줘야 이것을 느끼는데
계속 이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저음이 없는 걸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볼륨을 올리게 됩니다. 이 볼륨을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만 따갑게 됩니다. 왜?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저음과 서브우퍼가 왜 중요하냐? 이 중음과 고음의 음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우퍼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 저는 쿵쿵거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서브우퍼가 없어도 됩니다 라는 것은 가장 나쁜 생각입니다. 왜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저음역대, 이 부분이 45Hz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어 스피커에서 우퍼가 없이 만드는 스피커는 80Hz입니다. 그런데 80Hz면 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높아야 되는데 45Hz가 이 부분은 우퍼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브우퍼처럼 되지는 않지만 대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겠죠. 이 대역은 지금 이 대역은 도어 우퍼 6.5인치로 낼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퍼를 8인치, 그 다음에 10인치, 15인치, 뭐 18인치 이렇게 키워서 쓰는 이유는 스피커가 커야 클수록 저음, 이쪽에서 나오는 이 저역대의 주파수를 제대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센터 스피커는 2에서 한 4인치 정도 되죠. 그런데 센터 스피커는 200이나 300Hz부터 고음을 냅니다. 자, 트위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트위터 보통 1에서 1.5인치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고음을 내는데 유리한 거고 사이즈가 클수록 저음을 내는데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브우퍼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소리를 얼마나 밸런스 있게 만들 거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쿵쿵거리는 것 때문에 서브우퍼를 장착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저음은 밸런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서브우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외부 노이즈, 바닥에 깔려있는 노이즈, 밖에서 들려오던 도로에서 올라오는 사운드이든 이 저음, 엔진 소음이든 이 저음 대비 저음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귀는 이 대역 자체가 이렇게 높아야 임팩트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내가 목소리를 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닌 내 귀로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역시 서브우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우퍼의 용도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오디오에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 카오디오는 L과 R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앉아 있고 스피커는 여기에 있습니다. L과 R이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센터도 있을 수 있고 뒷스피커도 있고 여기에 우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RTA를 측정을 합니다. RTA,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얼마나 평탄하게 들리는지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 사운드가 오는 것과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사운드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앉아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스피커들이 내는 사운드가 내 귀에 균일하게 들리고 동일한 스테레오 음장감을 느끼고 제대로 된 사운드 포커스를 느끼고 밸런스 있게 느끼려면 여기서 오는 신호와 여기서 오는 신호가 동일하고 두 개를 합했을 때 동일해서 위로 증폭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이 L과 R의 신호가 동일한 파형, 동일한 레벨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밸런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와 그 다음에 이 앞도어 스피커가 있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센터 스피커는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직접음과 간접음이 있습니다.
직접음과 간접음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퍼는 어떻게 보면 간접음이죠. 뒤 스피커가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간접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가 내 귀에 바로 들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이렉트로 들리겠지만 일부는 어딘가에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센터 사운드 음상을 만들 때 이 센터 스피커가 없다고 했을 때 L과 R이 여기에서 맺혀서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간접음입니다. 음상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처럼 맺혀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음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접음에서 나는 그 소리는 간접음이 따라올 수 없는 현실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센터 스피커가 없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센터 스피커를 추가함으로써 유상과 시간과 이퀄라이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든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 센터 스피커를 넣어서 잘 튜닝하면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숨소리까지 아주 섬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센터 스피커는 이 뒤쪽,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요. 자, 센터 스피커 이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도 하고, 자, 아무튼 카오디오 사운드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깊게, 그리고 이 이야기, 이것은 이제 소리를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꾸미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카오디오 튜닝을 중복 투자 없이 내가 원하는 비용으로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든 또는 카오디오 샵에 맡기든 어떻게 해야 내가 모아놓은 또는 내가 투자하는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지금까지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